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 하체 근육 빠짐에 대한 강의 듣고 왔습니다. 요즘 코어 근육, 하체 근육이 중요하다라는 말들이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체 근육이 빠져서 고생하다가 치료된 사례 있었나요? 네,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는데요. 양쪽 다리가 살이 빠지고 힘이 풀리고 주저앉는다는 60대 여성의 얘기입니다. 하체 쪽으로 근육이 빠지고 약해져서 발바닥이 땅에 붙지 않고 힘이 없어지며 하체 근육이 빠져서 걸을 수가 없다. 걷는데 너무나 불편하다. 기저근이 불편해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하체로 나타나서 너무나 걱정이라고 그러면서 60대 여성이 내원했는데, 이 여성은 이 병을 고치려고 각종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지만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을 한 것입니다. 네, 이 60대 여성 환자분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네, 이 여성이 불편해하는 다리가 무력하고 하체 근육이 빠지는 것 같고 기저근이 무력해져서 똑바로 앉을 수도 없고 오래 앉을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한 증상 때문에 내원했는데, 이분이 결정적인 호소를 했습니다. 바로 위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서 입원을 해야 될 정도였고, 위에 바위 덩어리가 하나 큰 게 앉아서 누르는 것 같은 이러한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물이 잘 안 넘어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다고 했으며, 이것이 심할 때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도 받은 적이 있고,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 또 명치에서 식도 코로, 목에서 코로 이렇게 무엇이 올라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다고 했습니다. 기력이 너무나 빠지면서 생식기에 열이 있고 소변을 자주 보고 잔뇨와 빈뇨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리가 끝나서 이런 증상들이 주로 나타난다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그랬고요. 고관절 피부가 색깔이 변해 간다고 했고요. 소변도 개운치가 않으면서 4kg의 체중이 빠졌는데 특히 엉덩이 살이 빠져서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생리 전에 냉증이 심하고 하체가 냉하고 온수 매트, 양말, 내복을 겨울에도 핫팩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불안감과 우울감이 있어서 심리적 부담이 너무나 이렇게 커서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 변이가 이렇게 시원하지 않은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증상들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네, 이렇게 하체가 무력한데 그 밖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병을 치료할 때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체가 무력한 거는 간하고 콩팥 기운이 무력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위장에 책임이 있다는 이러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장 기능이 좋지 않아지면 바로 허리나 다리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힘이 없어지면서 근육이 빠질 수도 있고 무력해질 수가 있다는 그러한 이론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성은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이러한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적으로 봐줘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향사 양위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이 약은 손이 차고 위가 차고 무력해서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해서 다리 쪽으로 진액을 보내주거나 기운을 보내주는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해서 이 약을 투여했는데, 근본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더군다나
위장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을 돋구기 위해서 보정단이라는 이러한 특수한 약을 동시에 투여를 했습니다. 네, 박사님. 간신은 위책이라는 의미는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간신은 위책이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팔은 심장과 폐에 속하고 다리는 간하고 콩팥에 속하는데요. 위장이 간하고 콩팥을 주관하고 비장이 심폐를 주관합니다. 말하자면 비위 기능이 사지, 팔다리를 주관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팔다리에 병이 있을 때, 특히 다리에 병이 있을 때는 위장 기능을 좋게 해줘야 다리의 병이 치료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한의학의 아주 독특한 이론으로서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환자도 바로 위장 기능을 좋게 해주니까 그렇게 무력해서 잘 걷지도 못하고 다리 근육이 빠져서 힘이 없고 이런 현상도 같이 좋아졌던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보정단이란 약은 무슨 약인가요? 네, 보정단이라는 약은 근본을 든든하게 해주는, 근본이 뭐냐면 정이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을 도와주는 약인데요. 이 보정단이라는 약은 쌀미움과 함께 들게 되어 있는데 근본을 든든하게 하고 근골이 허약해진 것을 든든하게 하면서 진액을 생기게 하고 원기를 좋게 해서 나이 들어서 기력이 빠지는 것을 보충해주고 골수 내수를 채워줘서 치매의 가능성, 또 골수가 부족돼서 골다공증이 오는 가능성을 예방해주고 치료해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약입니다. 말하자면 어려운 병들, 노쇠 현상으로 인해서 오는 어려운 병들한테 근본을 도와주는 그런 보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특징적으로 쌀미움과 함께 드는 것이 특징인데 그렇게 해야 아마 이렇게 어려운 병들이 빨리 치료되고 근본적으로 치료될 수가 있는 거고 이 환자도 이 약을 같이 투여함으로써 효과가 빨랐던 거고 근본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정단이라는 약은 노인들에게 좀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노쇠 현상으로 인해서 오는 근본이 약해진 거, 원기가 약해졌을 때, 진액이 부족됐을 때, 근골이 약해졌을 때 뇌수골수가 부족된 것이 바로 노쇠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이런 보정단이 좋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환자의 치료 효과도 궁금하네요. 네, 이 환자한테는 다리의 근육이 무력해서 왔지만 그것을 치료해주는 다리의 약을 쓴 것이 아니라 위장의 약을 썼고 근본을 돋구고 근골을 든든하게 하고 원기를 돋구고 진액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보정단을 함께 투여했더니 위장이 좋아지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체중의 변화가 줄었던 것이 원상 회복이 되면서 안색도 너무나 좋아져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